우선 1번은 난 슬라이드로는 안 찍을 텐데 1번은 좌표계가 주어졌고 거기에서 각각의 코디네이트의 변화를 찾는 거지.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찾는 거지. 그래서 1번은 좌표계가 처음에 이렇게 0, x0, y0, z0 이렇게 줘뒀지. 그 다음에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에 프레임 1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Z1 조명이 없나? 그래서 프레임 1은 이제 테이블에 모서리 코너에 있는데 이게 x1 이게 y1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또 가운데 블락이 있는데 그 좌표가 이게 x2고 이게 y2고 이게 z2지. 또 하나가 이렇게 위쪽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뭐 이 정도만 그려보자고. 그러면 프레임 이제 이게 1이고 이게 프레임 2인데 프레임 0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이제 참조로 해서 프레임 1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 1에 대해서 2에 대해서 3 뭐 이거를 표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찾으라는 거였지. 그러면 그래서 0t1이라는 건 우리가 이걸 심벌로 쓰면 이런 표현이지. x1, y1, z1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지. 이거를 제로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야.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 컬럼에는 포지션이지. 포지션 D 01인데 레퍼런스는 제로니까 이렇게 쓰고 밑에 마지막 로는 네 번째 로는 0, 0, 0, 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지. 이게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이지. 그럼 이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공간이 좁으니까 0t1을 여기다 다시 적으면 우선 x1은 뭐냐면 이거지. 이게 x1이야. x1은 제로 프레임에서 봤을 때는 요 y0야. y0를 자신의 축에서 보면 얘는 좌표가 0, 1, 0이지. 0, 1, 0이야. 그 다음에 y1은 보니까 이쪽 방향이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보니까 x0의 마이너스 방향이야. x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x축은 좌표가 1, 0, 0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0. 그 다음에 Z1 축은 이 축인데 보니까 Z0랑 평행해. 같은 축이야. 같은 축이니까 Z축의 좌표가 001이지. 001. 즉 X축으로는 0, Y축으로는 0, Z축으로 1만큼 가 있는 거지. 단위 벡터야. 단위 벡터는 다 알지. 그리고 이제 요 점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게 D01인데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걸 보니까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그러니까 X축으로 그림을 잘못 그렸네.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좌표축이 이 축이 아니네. 문제에는 좌표축이 틀리긴 했는데 뭐 상관없는데 자 하여튼 문제는 이게 2m고 높이가 1m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1m
그 다음에 이축, x0축으로는, 이축으로는 안 움직였어. 그래서 이거를 쓰면, 지금 이게 문제랑 약간 틀린데, 좌표축을 내가 다르게 적어서. 하여튼 이 그림상으로는, 축으로는 안 움직였고, y축으로 2, z축으로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0, 0,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도 다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 1t, 2는 이런 이제 심벌로 나타내면 x2, y2, z2 레퍼런스가 이제 이거는 1이지. 레퍼런스가 1, 2, 3. 다음에 위치는 1에서 2. 레퍼런스가 레퍼런스 잘못 적었네. 레퍼런스가 1지 다. 1, 1, 1, 0, 0, 0, 1. 그래서 1t, 2는 이 좌표계에서 보면 한번 줄게. 우선 x1은 보니까 x2는 보니까 요 y1의 마이너스 방향이지. x2는 y1의 마이너스 방향이야. 그러니까 x2는 y1이야. 그럼 이거를 1에 대한 좌표계로 보는 거니까 이거는 0, 1, 0. 방향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y2를 1에서 본 거고 이거는 y2는 x1하고 동일하지. x1 1x1 즉 x축 좌표는 1, 0, 0이지. 그 다음에 z2는 z1하고 동일하지. 그러니까 얘는 0, 0, 1. 마커가 잘 안 나오네. 마커. 그러니까 이 결과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아까 x는 0, 마이너스 1, 0, y는 1, 0, 0, z는 0, 0, 1. 이거 대입하면 되고 아마 이게 x축으로 아마 1만큼 이동했나? x축으로는 이게 이만큼 이동했고 2m 높이는 동일하고 z1으로는 이동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y1으로 이만큼 이동했어. y1 이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d 이거는 공간이 좋네. D1, 2는 그러니까 좌표계 1에 대해서 D1, 2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z축으로는 높이가 똑같으니까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1, t2를 표현할 수 있지. 그러면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두 번째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 우리가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또는 이제 관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작성한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해서 제로 프레임에서 마지막 프레임까지 이동한 거를 계산을 하라고 했지. 이거는 계산하는 건 우리가 상대적인 이런 좌표계에 대해서 표현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0t3였는데 이거는 0t1 곱하기 1t2 2t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항상 계산할 때 요 아래 첨자랑 위 첨자가 서로 맞아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0t3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 심벌을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좀 편하다고 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세 개의 행렬을 연산해서 이제 풀면 되고,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 우리가 이 계산이 맞는지는 우리가 그림을 보고 다시 관찰을 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하면 좋지. 계산을 이제 틀리게 하는 학생들도 꽤 있던데, 한번 이 좌표계랑 맞는지도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지. 검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해.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오일러 앵글하고 롤피치오 앵글을 구하는 거지. 이거는 공식을 알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공식을 암기를 못하면 유도해야 돼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0.1268 마이너스 0.78 0.612 0.9 앞자리만 쓰자고. 0.12 0.35 1 마이너스 0.35 0.6 0.7 1 0 0 1 뭐 이런 이제 행렬이 주어졌어. 이런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하는 행렬이 주어졌고, 이걸로부터 오일러 앵글하고 롤피치오 앵글을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거는 요 앞에 있는 3x3 요 행렬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 행렬.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지. 이 뒤에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컬럼은 이동과 관련된 거지. 이동과 관련된 거고, 요 앞에 있는 3x3 행렬이 로테이션과 관련된 거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면 되지. 그래서 요거를 R11, 이걸 R12, R13, R22, R21, R22, R23, R31, 32, 33 이렇게 이제 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지. 오일러 앵글에서 phi 사이, phi 테라 사이가 있는데, phi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겠지. 그래서 phi는 오일러 앵글. 그래서 phi랑 테라랑 사이가 있는데, phi는 여기서 A102에 R 23, R 13이라고 돼 있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A10에 R23하고 R13, A102에 마이너스 R23, 마이너스 R13.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Y좌표고 이게 X좌표지. 이게 Y좌표고 이게 X좌표.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거. XY축에 Y좌표랑 X좌표를 이제 그림을 그리면 여기서 R23이 뭐냐?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값이니까 이거야. 0.35. 그러니까 Y좌표가 하나는 0.35고 하나는 마이너스 0.35지. 그 다음에 R13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컬럼이지. 0.16이야. 여기가 0.16 0.16
또 하나는 마이너스 0.16이지. 그러면 B 앵글은 하나는 여기 있는 거고 하나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X축으로부터 추정하면 이게 이제 B 일종의 원이고 반대쪽에 있는 거 이 각도가 P2인 거지. 앵글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양수라는 거 알지? 그러니까 B가 양이라는 거 알고 있고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탄젠트 인버스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탄젠트의 인버스를 구하면 되지. 수학적으로 쓰면 이거지. 탄젠트 인버스 X좌표가 0.16 Y좌표가 0.35지.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거야. 이걸 계산을 하면 저게 얼마 나오냐? 아마 30이 나올 30. 30도. 그러면 이게 이제 30도인 거지. 나머지 하나 앵글은 이거는 우리가 이거랑 이제 직선상에 있어. 요점하고 요점은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각하고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각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같은 걸 알 수 있지. 이게 30도. 이게 30도. 이 각이. 그러니까 쟤는 180도에서 마이너스 30을 빼면 150이지? 150도. 근데 150도인데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반대로 측정했으니까 마이너스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처음에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30. 그래서 마이너스 150도가 돼야 돼. 마이너스 150도. 그래서 각이 이제 P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지. 하나는 30, 하나는 마이너스 150.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테라를 이제 계산을 해야지. 테라는 여기 이 수식. 수식을 사용해서 P가 30일 때, P가 마이너스 150일 때 두 번을 계산해야지. 여기서 R13은 0.16이고 R23은 0.35고 R33은 0.7이지. 그래서 테라는 이 수식을 다시 쓰면 A10 to R13 13이 0.16이지. 0.16 그 다음에 코사인 P 플러스 R23 0.35 코사인 사인 P 그 다음에 R33 0.7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P를 대입해서 30일 때 마이너스 150일 때 각각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가 이제 Y값인 거지. Y값 이게 X값.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을 그려서 이 값이 이제 Y값이고 이 값이 X값이지. 그래서 X값이 지금 하나는 X값이 0.7이지. 그 다음에 요거 30도일 때 계산하면 이건 분명히 양수가 나올 거야. 양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가 테라 원이 되고 테라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0일 때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는 음수가 나올지 양수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해보면 어떤 값이 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테라 2를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게 30일 때는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올 거고 답은 보니까 이게 45도가 나오나 봐. 45도.
계산하면 이게 45도가 테라 1 나오고, 테라 2는 마이너스 45도가 나오네. 반대에 있나봐, 이렇게. 그래서, 테라 2가, 즉, 이 B가 마이너스 150일 때 대입을 하면 이게 음수가 나올 거야, 음수가 나와서, 여기 위치에 있고, 이게 서로 이제 대칭적으로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 45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지. 공식에 넣어가지고, 그대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는 좌표계를 XY 축을 나눠서 그림을 그려서, 어느 쿼드런트, 이 4분면에 있는지, 이거를 따져서 앵글을 결정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3번도 보니까 풀지 못한 학생이 많은 것 같은데, 음, 3번은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걸 그림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좌표 변환을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인버스를 계산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낸 문제인데, 처음에 이제 세 번의 어떤 변환이 있다고 했지. 세 번의 변환. 첫 번째 변환이 뭐냐면, 첫 번째 변환이 X축으로 90도 회전한다고 했어. 그래서 로테이션. 나가겠을까? 로테이션 X축에 대해서 90도. 두 번째 변화는 트랜슬레이션. 트랜슬레이션 5, 4, 6, X, Y, Z로 5, 3, 6만큼 이동하는 거고, 세 번째 변화는 Z축에 대해서 로테이션 Z에 대해서 90도 회전하는 거. 이 세 개의 변환을 순차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 변환이 고정된 프레임, 기준축이 고정된 프레임에 대해서 이동했다. 이랬을 때, 이 변환을 표현하는, 이걸 수차적으로 했을 때, 그 결과를 나타내는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제로에서 원으로 이 세 가지 변화를 한 다음에 이동된 결과는, 이게 고정된 프레임이니까 앞에다 곱해줘야 돼. 연산의 순서가 첫 번째 변환을 한 다음에 두 번째 변환하고 세 번째 변환, 이런 식으로 프리 멀티플리케이션 해야 돼. 이게 고정된, 그러니까 이게 1번 문제인데, 1번은 픽스드 프레임에 대한 변환이야. 픽스드, 고정된 좌표계에 대한 변환이기 때문에 프리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계산을 해야 되고, 이 각각의 변환을 3바이 이거를 행렬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4바이4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 4바이4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를 계산하면 이제 이런 연산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0, 1, 0, 0, 0, 0, 1, 0, 1, 0, 0, 마이너스 3, 5, 6, 1,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제 4바이4 행렬이 나오고, 이렇게 변환한 거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라는 거야. 두 번째 문제가. 1번, 2번, 3번 변환한 걸 그림으로 표현하라. 그러면 첫 번째 변환은 이제, 제로 프레임을 그려줘.
x제로, y제로, z제로. 이런 변환이 있고, 이 변환에서 처음에 변환이 뭐냐면 x축으로 90도 회전하는 거예요. x축으로. 그러면 x축으로 90도 회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x축은 그대로 있고 이게 x1이 되고 y가 z방향으로 갔지.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이제 y1이 되고 y1이 아니지 이건 a라고 여기서 abc라고 했으니까 abc라고 이렇게 할게. 이게 a 변환 그 다음에 이게 ZA. 이렇게 이제 변화되고, 이게 제로 원이야. 제로 원. X축으로 이제 90도만큼 회전했어. 고정된 축에 대해서. 두 번째 변화는 고정된 축에 대해서 5,4,6으로 이동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X축으로 5, Y축으로 3, Z축으로 여기가 5라고 하면 이것들이 이제 만나는 점 대충 6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 축이 지금 XA, YA, ZA라고 표현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XA, YA, ZA가 이렇게 있어야 돼. 아, 이게 B야, B. XB, YB,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이거를 Z축. 이게 Z0인데, Z0에 대해서 얘를 90도 회전하라는 거야, 90도. 그러면 이게 이제 Z축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야 돼. 돌아가. 이게 이제 공간상에서 좀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첫 번째에서 구한 이제 이 행렬을 보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X축은 지금 Y축이 되고 그러니까 요 파란색으로 쓴 좌표계 제로축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Y축으로 X가 표현되고 여기다 그리면 지금 이제 이게 XC 마지막 또는 뭐 이거를 1이라고 하면 X가 Y 방향으로 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Z 방향 이게 Y가 Z 방향 그 다음에 Z가 X 방향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요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거 마이너스 3, 6 즉 이 좌표계를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런 식으로 축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오리엔테이션이 결정되고 좌표계가 마이너스 3, 5, 6에 있다. 요거를 알 수 있어.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라는 거였어. 좌표계 제로를 그리고 그 다음에 A 첫 번째 변환, 두 번째 변환, 세 번째 변환 이거를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질문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변화됐을 때 X대로 Y제로 이렇게 이제 변환이 됐을 때 어떤 P점이 있단 말이에요. P점이 있는데 여기 어떤 P점이 있는데 P를 우리가 제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로에서 봤을 때 P를 제로에서 봤을 때 벡터가 있고 P를 제로에서 봤을 때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P를 원에서 봤을 때 벡터가 있단 말이야. P를
제로에서 본 거, 그 다음에 P를 원에서 본 거, 이런 이제 벡터가 있을 때, 이걸 이름을 이렇게 줘야 돼. 제로, 원. 이런 벡터가 있을 때, 하나가 주어졌어. 뭐가 주어졌냐면, 이 P점을, 제로에서 봤을 때 좌표가 1, 10,9라고 주어졌어, 이게, P를 제로에서 봤을 때 좌표계가, 1, 10,9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P점을 원에서 봤을 때, P점을 원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겠네. 이거는 얼마냐? 이거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제로 T1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P의 제로는 제로 T1 곱하기 1P. 이게 성립해. 여기서 P라는 거는 뭐냐면,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션. 즉 뭐냐면 이거는 벡터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원인데 원은 좌표점이 이거니까 1, 10, 9,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거는 뭐냐? P2인데 P2는 P1이 아니라 제로지? 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제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원인데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이게 제로 T1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건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 10,9, 1. 이걸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1P란 말이야. 1P는 모르고 있는 거야. 1P를 구하라는 거지. 이거의 좌표를 우리가 X, Y, Z라고 하면 예를 들어 X, Y, Z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란 말이야. 이게 1P 벡터란 말이야. 1P 벡터. 그러면 이거 구하려면 역행렬을 구해야 되지. 이거를 이쪽으로 넘겨야 돼. 4발 사행렬의 역행렬을 하는 게 손으로 풀려면 좀 복잡하지. 계산기가 저거를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산기가 좋으면 뭐 이걸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손으로 하려면 복잡한데 우리가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지. 제로 T1의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 이거는 1T 제로인데 이게 로테이션 매트릭스지. 이게 R이야. 이게 D라고 했나? D 또는 D 또는 P라고 하는데 그러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RT 내적 D 내적이 아니라 D D 벡터를 곱해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0, 0, 0, 1 맞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인버스를 구할 수 있겠지.
맞아? 인버스가 하는 게 어디 나올까? 맞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인버스를 구해서 이 값을 푸는 거야. 푸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만약에 이 변환을 1, 2, 3 변환을 만약에 상대적으로 현재 프레임에 대해서 변환하게 되면 제로 T1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제로 T1 만약에 상대 좌표계, 현재 좌표계 커런트 프레임에 대한 변환이면 포스트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계산한다고 했지. 그래서 T1, T2, T3 이런 식으로 연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DH 파라미터를 구하려고 했지. 첫 번째 1번은 대부분 잘 맞춘 것 같아. 대부분 잘 맞춘 것 같은데 2번은 푼 학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1번은 아마 수업 시간 했던 거 아마 그대로 된 것 같은데 그대로 거야 아마. 수업 시간에 한 거. 대부분 학생들이 잘 한 것 같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보면 제로, x제로, z제로, z1, x1 높이가 d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z2 여기가 x2, x3 그 다음에 z3 여기가 x4, x5, x6, z4 여기가 z5, z6 뭐 이런 식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있고 이게 다 제로 앵글 포지션이야. 제로 앵글 포지션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x축이 다 같은 방향이라는 거야. 한 방향,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조절을 해서 조인트 앵글이 다 0이 되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DH 파라미터 링크의 길이 그다음에 트위스트 앵글, 조인트 앵글 그 다음에 I 조인트 번호 1, 2, 3, 4, 5, 6 요 제로 프레임은 조인트 1이라고 했지. 제로 프레임 조인트 1이야. 그러면 요 조인트 1에서 링크의 길이는 뭐냐? 이 Z0랑 Z1, Z축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통과해. 서로 교차하니까 링크의 길이가 0이지. 그 다음에 요 Z, 그러니까 X랑 X0랑 X1 사이의 거리, 이 Z축을 따라서 X0랑 X1의 거리를 측정한 게 업셋이라고 했는데 업셋의 길이가 D1이라고 주어졌어. 그 다음에 트위스트 앵글은 요 X0하고
Z1이, 그러니까 Z0랑 Z1이 이루는 각인데, 보니까, 이 사이각이 90도지. 90도고, 우리가 이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니까, 플러스 방향이지.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 90도. 그 다음에 조인트 앵글은, Z0가 테라로 회전할 수 있으니까, 테라 1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이제 A2라고 줘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조인트 2에 대해서 Z1하고 Z2의 이 사이의 길이를 따져보니까 길이가 A2야. 이게 링크의 길이지. 그 다음에 offset은 X1하고 X2가 서로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offset이 없는 거지. 거리가 0이지. 그 다음에 Z1하고 Z2가 서로 평행해. 평행하니까 이게 트위스트 꼬여있지 않지. 그러니까 얘가 0이야. 그 다음에 Z2가 회전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테라2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3 여기 우선 우리가 링크의 길이를 따지면 Z2랑 Z3의 거리를 따져야 되는데 서로 교차하니까 거리가 0이지. 링크의 길이가 0이고, 그 다음에 X2랑 X3 사이의 거리가 서로 동일직선상에 있으니까 거리가 없지. 그래서 offset도 0이야. 그 다음에 트위스트 앵글은 Z2랑 Z3 사이의 앵글인데 우리가 오른손 법칙 사용하니까 Z2에서 Z3로 이동하려면 X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90도만큼 회전해야 되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조인트 앵글 Z2가 자유롭게 회전하니까 조인트 앵글 이걸 테라 3라고 하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4에 대해서 우선 링크의 길이는 Z3랑 Z4의 거리인데 Z3랑 Z4가 서로 교차하니까 거리가 0이고, 그 다음에 X3하고 X4의 거리, 이 거리가 D4라고 줘졌어. 여기가 D4라고 줘졌지. offset이 4지. 그 다음에 트위스트 앵글은 Z3랑 Z4는 서로 이제 90도로 만나고 있지. 90도로 만나고 있고, 오른손 법칙 사용하니까 X의 플러스 방향이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Z3가 회전할 수 있으니까 이 앵글을 테라 4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인트 5는 여기 프레임 4지, 4. 프레임 4. 여기서 이제 링크의 길이는 Z4랑 Z5 사이의 거리인데 여기도 교차하고 있지. 서로 교차하고 있으니까 거리가 0이고. 그 다음에 X4하고 X5의 거리가 동일직선상에 있으니까 0이지. offset도 0이야. 트위스트 앵글은 X4랑 X5가 우리가 거의 이 각도를 따져보니까 이 X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해야 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Z4가 회전하는 각을 우리가 테라 5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일한 점에 있는 프레임 5에 대해서 5은 우선 Z5랑 Z6는 서로 동일 선상에 있으니까 거리가 0이지. 그래서 링크의 길이 0이고, 그 다음에 축도 X축 X5랑 X6도 동일 직선상에 있으니까 offset도 0이야. 그 다음에 Z5랑 Z6가 평행하니까 트위스트 앵글 0이고, Z5가 회전할 수 있으니까 테라 6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DH 파라미터는 이렇게 구한다.
이거는 뭐 대부분 잘 했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평면상에서 이거는 이제 제로 앵글 포지션이 주어져서 비교적 쉬운데, 뭐 이런 이제 로봇 팔이 주어졌어. 평면상에 있는 매니플레이터. 이런 거를 평면상에 있는 매니플레이터라고 해서 플래너리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데 평면상에. 우선 이제 여기 조인트 앵글이 테라 1이고 여기 조인트 앵글이 테라 2고 여기 조인트 앵글이 테라 3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링크의 길이가 L1, L2, 그다음에 L3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이런 이제 이 로봇에서 DH 파라미터를 찾아라. 제로 앵글 포지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DH 파라미터를 구하라는 거였어. 지금 현재는 이게 조인트 앵글이 0이 아니야. 0이 아니지. 어떤 임의의 각으로 돼 있지. 이 조인트 앵글을 다 0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팔을 쭉 뻗으면 돼. 쭉 뻗으면 돼. 이게 우선은 우리가 Z축을 잡아야 되는데 Z축은 다 이 조인트의 모션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잡는다고 했지. 이게 로터리 조인트니까 다 Z축을 회전의 축으로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Z0, 여기도 Z1, 이런 식으로 Z2 이런 식으로 회전의 축 방향으로 우리가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X축을 우리가 잡고 싶은데 제로 앵글 포지션은 간단하게 말하면 X축을 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놓으면 돼. 오른쪽. 그러면 앵글이 제로가 되려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지. 내려와야 되고 이것도 앵글이 제로가 되려면 이게 내려와야 돼. 요 L3 링크도 제로가 되려면 다 이렇게 내려야 돼. 그래서 제로 앵글 포지션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제로 앵글 포지션이야. 다 조인트 앵글 다 0으로 만들었어. 이게 제로 앵글 포지션이야. 그러면 좌표계로 이거를 그리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처음에 Z0, X0, 그 다음에 Z1, X1, Z2, X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를 가지고 좌표계를 그린 거지. 이렇게. 그다음에 끝점에다가 이제 좌표계를 하나 더 달아야지. 끝점에다가 좌표계를 예를 들어 Z Z3 Z3 끝점에다가 그리퍼에다가 프레임을 잡으면 Z3, X3 이렇게 되겠지. 1, 5, 2, 5,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거를 그냥 프레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게 제로 앵글 포지션이야. 즉 조인트 앵글 테라 1, 테라 2, 테라 3가 다 0이야. 그러면 이 제로 앵글 포지션으로부터 우리가 DH 파라미터를 구하면 되겠지. 조인트의 넘버, 그 다음에 링크의 길이, offset, twist 앵글, 조인트 앵글. 그래서 1, 2, 3.
조인트에 대해서 이제 DH 파라미터를 구하면 처음에 이제 조인트 1에 대해서 링크의 길이는 Z축 사이의 거리지. Z0, Z1. X축을 따라서 측정한 거지. 그래서 이 거리가 처음에 L1이라고 주어졌어. 그래서 링크의 길이 L1. 그 다음에 offset은 요 X랑 요 X 사이의 거리지. 거리. 근데 이 동일직선상이 있어. 동일직선상이 있으니까 offset은 0이야. 그 다음에 트위스트 앵글은 Z0랑 Z1을 하나를 이제 평행 이동했을 때 이루는 사이각인데 두 개가 평행하니까 사이각이 0이지. 그 다음에 Z0가 회전할 수 있지. 이 각을 우리가 테라 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인트 2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링크의 길이는 Z1하고 Z2 사이의 거리, X축을 따른 거리인데 이 거리가 L2라고 주어졌어. L2. 그 다음에 offset은 X1하고 X2 사이에 요 Z1을 따라서 측정한 거리인데 동일직선상에 있으니까 offset이 0이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 앵글도 우리가 Z1을 Z2로 그러니까 O2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그 앵글을 측정해 보니까 사이각이 0이야. 그 다음에 Z1이 회전할 수 있는데 그 각을 테라 2라고 하니까 조인트 앵글 테라 2가 되고, 그 다음에 조인트 3. 3에서 3에서 링크의 길이는 Z2랑 Z3 사이의 거리인데 문제에서 이게 L3이라고 줘줬지. L3.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2랑 X3는 동일직선상에 있으니까 offset이 0이야. 거리가 없지.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것도 평행이야. 평행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조인트 앵글은 얘가 회전할 수 있지. 그래서 테라 3가 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하나의 답이지. 물론 이제 요 끝점에서 요 그리퍼에서 요거를 바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끝에가 좀 변하겠지. 끝에가 변하겠지만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야지 답이. 이거는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것 같아. 뭐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있어? 질문 없어? 시험 문제는 뭐 저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였고, 기말고사도 뭐 유사하게 날 거야. 중간고사랑 유사한 방식으로 유형으로 할 거고.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할게. 우리가 이제 DH 파라미터를 지난 시간에 배웠지. DH 파라미터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지. 우리가 여기까지 했지? 스칼라 로바. 실제 산업 현장에 쓰이는 로봇이고, 실제 그림을 여기다 추가하진 않았는데, 여기까지 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DH 파라미터를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과연 활용하느냐 하는 거를 오늘 공부를 할 거야. 공부하면 우리 과제에 사용할 실제 로봇, UR 로봇의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학생들이 작성을 할 수 있어. 지금 이제 이 슬라이드에 이제 보이는 거는 두 개의 링크 사이에 있는 조인트, 두 조인트 사이에 하나의 링크가 이제 주어진 거고, 이랬을 때 이 조인트랑 이 조인트의 어떤 관계,
운동학적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키네매틱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림이야. 프레임이 이제 OI-1 있고 OI가 있지. 즉 이게 조인트 i번째 조인트고 이게 i 플러스 1 조인트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변환이 있는지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어. 어떤 변환이 있는가. 어떻게 해서 좌표계를 OI-1 좌표계를 OI로 이동할 수 있는가. 그 이동하는 이제 방법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지. 이전에 배웠어. 먼저 이 좌표계를 보면 우리가 요 좌표계 OI-1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 xi-1 축을 테라 i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di만큼 zi-1을 따라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요 xi 축을 따라서 ai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트위스트 앵글만큼 z축을 회전시켜주면 프레임 OI-1이 프레임 5에 도달할 수 있어. 우리가 저 변환을 저렇게 설명할 수 있어. 네 가지 변환을 하는 거지. 프레임 i-1에서 프레임 i까지 좌표계를 이동, 트랜스퍼 하는 데는 x축을 테라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z축으로 d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ai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z를 알파만큼 회전하는 거야. 이런 변화를 하면 우리가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쭉 하고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는지 각도나 거리를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 순차적으로 적어주면 되고 지금 우리가 변화하는 건 모두 상대적인 좌표계, 현재 좌표계에 대한 이동이야. 현재의 Z축에 대해서 요 X축을 회전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Z축에 대해서 D만큼 이동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X축에 대해서 A만큼 현재 X축에 대해서 알파만큼 회전하면 돼. 순차적으로 회전을 하면 돼. 그러면 이건 말로 쓴 거야 다시. 우리가 프레임 i-1에서 i까지 어떻게 이동하느냐. 처음에 xi-축에 대해서 xi-1 축을 zi-1 축에 대해서 테라만큼 회전하면 되고 그 다음에 zi-1 축을 따라서 di만큼 이동하면 되고 그 다음에 xi 축을 따라서 a만큼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xi 축에 대해서 알파만큼 회전하면 돼. 더 순서대로 변환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적어야 되겠지. 수식으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중요하진 않은데 X축하고 Z축은 이제 서로 서로 수직으로 이제 만난다. 그 다음에 XI랑 ZI도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XI는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야. XI는 여기서 단위 벡터는 어떤 벡터를 그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이 XI라는 거는 Z랑 ZI-1하고 ZI에 서로 교차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DH 파라미터를 정의할 때 DH 파라미터를 정의할 때 이 X라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ZI-1 축하고 ZI 이 축의 공통 덕선이다. 이 Z축에도 축이고 ZI축도 동시에 수직인 직선으로 XI를 정의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두 벡터의 서로 수직인 벡터를 생성하는 방법은 뭐가 있지? 두 벡터가 주어졌어 이렇게. 예를 들어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두 벡터의 서로 수직인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뭐지? 그렇지. 외적을 하면 돼, 외적. 그럼 C 벡터는 예를 들어 A 벡터는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B라고 해야 되거든요. B. 그러니까 B 크로스 A를 하면 서로 수직인 공통법선이 나오는 거죠. 공통법선.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야. 공통법선을 구할 때는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을 사용하는 거죠. 외적.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zi-1하고 zi의 xi가 서로 수직이야. 공통법선이야. 그래서 xi라는 건 단위 벡터야. 단위 벡터. 단위 벡터. 이거는 단위 벡터인데 zi 예를 들어 zi 마이너스 크로스 zi 두 개를 하면 얘도 단위 벡터고 얘도 단위 벡터야. 단위 벡터끼리 서로 크로스하면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되지? 단위 벡터는 아니지. 단위 벡터를 외접한다고 해서 크기가 단위 벡터가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의 크기 곱하기 사인 사이각이지. 사인 때문에 크기가 틀려져. 그래서 결국은 이거의 크기로 나눠줘야 돼. 이 벡터의 크기로 나눠줘야 돼. 그래야지 단위 벡터가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변화될 수 있지. 이 방향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는 변화될 수 있지만 저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부호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야. 둘 중에 하나. 방향에 따라 틀려져.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조인트 I 플러스 1으로 프레임을 이동하는 방법을 많이 설명했고,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거야. 수식으로 표현할 거야. 근데 실제 로봇의 이제 운동학을 표현할 때 써먹는 내용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구하는 거는 좌표 변환을 i-1에서 i까지 변환을 표현하는 거야. i-1 프레임을 i로 변환하는 거를 이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성분은 이 슬라이드에 적혀 있지. 로테이션 매트릭스 트랜슬레이션 0벡터 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지. 이거는 다시 적으면 i-1의 r i d i-1에서 i 레퍼런스 i-1 0, 0, 0,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단 말이야. 로봇의 프레임 i-1을 i로 이동하는 걸 나타내는 행렬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i-1에서 r까지. 우리가 로테이션을 슬라이드를 보면 처음에 zi-1 축을 기준으로 해서 xi-1을 때라 i만큼 회전해야 돼. 그래서 먼저 회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z축에 대해서 때라 i만큼 회전해야 돼. 때라 i만큼 먼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는 모든 변화는 다 현재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상대적인 좌표계. 그래서 얘는 포스트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거야. 뒤에다가 순차적으로 곱해줍니다. 처음에 z축에 대해서 때라 i만큼 회전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zi-1축, zi축, 여기 xi,
여기에 xi-1이 있었어. 처음에 이제 5i-1 프레임 있는데, xi-1을 때라 i만큼 회전하면 xi가 되는 거야. 이거를 어느 축으로 회전하느냐?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야. zi-1. 그래서 먼저 z축에 대해서 때라 i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은 어디서 왔냐? 여기가 zi-1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알파만큼 회전해 주는 거야. 알파만큼 x축으로. 그러니까 로테이션 이번엔 x에 대해서 알파 i만큼 회전하면 돼. 그러니까 로테이션은 여기서 5i에서 x축을 때라만큼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프레임 i에서는 x축에 대해서 z축을 알파만큼 회전해 주면 돼. 그래서 로테이션은 이 두 개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은 여기서 한번 이동해야 돼. 요 5i-1 프레임을 di만큼 z축을 따라서 이동해야 돼. di만큼 z축을 따라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x축을 따라서 ai만큼 이동해야 돼.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처음에 로테이션 z에 대해서 때라 i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공간이 적으니까 이렇게 적을게. 이게 이제 i-1이 이제 변화하는 순서는 처음에 우리가 로테이션 z축에 대해서 때라 i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z축으로 d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0, 0, di만큼 이동해. 그러면 이제 좌표가 여기까지 왔어. 회전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x축으로 a만큼 0, 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테이션 x축으로 알파 i만큼 회전하는 거야. 이 변화, 4개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하면 돼. 순차적으로 변화하면 이 조인트 i 플러스 1으로 일어나는 거야. 즉 프레임 5i-1이 5i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된 거야. 결과가 이렇게 된 거고,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D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D는 AI의 코사인 테라 I, AI 사인 테라 I, 그 다음에 DI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 4개를 곱했더니 이 4개를 우리가 행렬을 만들어서 사바의 사행렬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더니 최종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외워야 돼. 결론은 저거를 외워야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거야. 좀 전에 말한 거야. 우리가 i-1 ti는 z에 대해서 때라 i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 z축으로 di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ai만큼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x에 대해서 i만큼 회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이제
행렬로 적어서 모두 연산을 했더니 이렇게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나왔고 마지막 컬럼에 트랜슬레이션이 나오는데 요 로테이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요거 Z에 대한 테라 I 회전 그 다음에 X에 대한 알파 회전 그거에 해당하고 마지막 이제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A1 곱하기 코사인 테라 사인 테라 D 뭐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야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식을 알아야 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과식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매번 이제 4x4 행렬을 4개를 연산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결과를 외워야 되지. 암기. 그래서 이제 이번 슬라이드는 이렇게 좀 전에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 두 개 Z축에 대해서 테라 I만큼 회전하고 X축에 대해서 알파 I만큼 회전한 거라고 했지. 그래서 두 개를 실제로 3x3으로 해보니까 이게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이 트랜스포메이션 코디네이션 매트릭스를 4x4로 풀어서 연산한 거라 이렇게 두 개를 3x3으로 실제로 해보니까 두 개가 그거랑 이거의 3x3 행렬하고 동일하다. 그런 결과고. 그 다음에 트랜슬레이션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거 보여주니까 트랜슬레이션. 벡터 연산하면 돼. 벡터 연산. 그러니까 암기하기 어렵다 그러면 요걸로 해서 뭐 계산할 수 있겠지. 이제 이 트랜슬레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의 벡터야. 이게 다른 색깔로 할까? 이게 I-1, I 이 벡터란 말이야. 그러면 di-i-1, I 이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표현하느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벡터 더하기 여기까지 여기 벡터를 더해주면 되지? 이해되지? 이거는? 그럼 뭐냐? 요 올라가는 벡터는 뭐냐? 크기가 di야. 그다음에 요거의 방향 벡터는 이거야. 단위 벡터 zi-1이야. 그 다음에 여기 요 성분 이렇게 움직이는 두 번째 벡터 성분은 크기가 ai고 이거의 단위 벡터 방향 단위 벡터가 xi 벡터. 요런 이제 벡터식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면 요런 표현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기준축이 뭐냐?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i-1이지. 그래서 벡터에다가 다 i-1을 해줘야 돼. 그러면 i-1에서 i-1의 자기의 z축을 본다는 건 z축은 항상 좌표가 0, 0, 1이야. 그래서 얘는 di 벡터로 표현하면 0, 0, 1이야. 근데 요 xi는 레퍼런스가 i-1이야. 그러니까 요거지. 우리가 요 좌표, 요 x축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거지. 요거 아니라 OI-1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지. OI-1.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x축이 xi-1을 세라만큼 이렇게 회전한 거야. 세라만큼 회전. 세라만큼 회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i-1 i 이 벡터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쉽잖아. 자기 자신의 축에서 X축을 보면 이건 우리가 제곱을 알지. 그럼 이거랑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야. 이거랑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이전에 이제 배웠는데 이건 로테이션. 이 축을 이렇게 로테이션 한 거지? 로테이션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로테이션 I-1, I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계산했잖아. I-1의 Ri는 이렇게 나온다. 계산했어. 우리가 아는 거야.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나오지? 코사인 테라 I, 사인 테라 I 1.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X축은 자기 자신의 프레임에서 본 X축은 항상 1,00이지. 1,00. 1,00. 이거를 여기다가 하니까 이거지. 제일 앞에 있는 컬러만 나오는 거지. 제일 앞에 있는 컬러. 이게 0이네. 요 제일 앞에 있는 컬러. 코사인 테라 I, 사인 테라 I. 그대로 내려온 거지. 그대로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AI 곱하기 코사인 테라 I, 사인 테라 I 제로.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AI 코사인 테라 I, AI 사인 테라 I, DI.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위치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 이해되지? 혹시 뭐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다 이해돼? 중요한 거야. 우리가 실제로 로봇의 운동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식이야. 그러니까 이거 I-1, TI 요것만 구할 줄 알면 로봇의 운동학을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어. 포워드 캐넨 매트릭스를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